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학년 문과반 사회문화를 담당하게 된 김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직접 얼굴을 대면한 상태에서 수업을 해야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 등교할 수가 없게 되었고 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장단점이 있겠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책을 펼쳐놓고 하고 있는데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해야지 우리가 뭔가 생동감도 있고 또 뭔가 질문할 거리가 있을 때 직접 질문도 할 수 있고 예, 뭐 지금 선생님도 어색하고 해서 뭐 말이 좀 꼬이고 하는데 어, 집에서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들으면서 예, 필요한 부분을 잘 가져가기 바랍니다. 특히 고3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멘붕이 왔을 것 같습니다.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정학습을 하다 보니 마음도 많이 불안하고 또 혹시나 공부가 되지 않으니까 더 스트레스가 받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절실한데 예, 뜻대로 잘 되지가 않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빨리 보고 수업을 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과 뭔가 교감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목소리만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당분간은 좀 적응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는 원래 EBS 수능 특강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EBS 수능 특강은 이미 EBS 인터넷 강의가 잘 되어 있을 뿐더러 또 여러분들이 답지가 있고 또 많이 풀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했더라면 EBS 수능 특강으로 수업을 하겠지만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학습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신이 몰랐던 부분과 좀 더 알아야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예. 기출 문제는 주로 문제집을 보면은 5개년치가 나와 있습니다. 5개년치. 드디어 손이 등장하네요. 5개년치가 있는데, 어, 이 5개년치를 다 풀어볼 필요가 있느냐? 선생님 생각할 때는 풀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의 경향이 매년 바뀌고 있는데, 5년 전에, 예를 들면 2016년도의 기출 문제가 2021년도에 나올 것이냐? 예,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용은 그대로이지만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문제의 유형에 또 트렌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트렌드를 쫓아가야 되는데 5년 전의 문제는 아주 옛날 트렌드이다 보니까 선생님 생각할 때 별로 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들은 기출문제 3년치 거를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이 많은 학생은 기출문제 3년치 거를 공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 생각할 때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학생이라면 3년치 것도 볼 게 없습니다. 예. 2년치 거만 보면 됩니다. 그럼 2년치 거라고 하면은 언제 걸 봐야 하느냐? 예. 작년 6월, 9월 수능 시험. 예. 작년 6월, 9월 수능 시험. 그리고 원래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게 될 6월, 9월 수능 시험. 근데 수능은 여러분들이 이미 시험을 쳐야 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할 수 없겠죠. 예, 생소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작년 6월, 9월 모의평가, 수능, 원래 6월, 9월 모의평가 이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EBS 수능 특강, 예, 수능 완성 이렇게만 봐도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1등급을 받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조금 과장했나요? 한 2등급까지 받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부터 천천히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예,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1번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작년 여러분 선배들이 쳤던 수능 문제입니다. 항상 1번 문제의 유형은 뭔지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구분해서 그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 지문을 읽어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항상 똑같은 유형의 문제죠. 이런 문제 앞에 내용 다 읽을 필요 없죠. 예, 대강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였다. 예, 줄여 이렇게 꺼져 있죠. 기억에. 자, 시간의 흐름을 측정한 것은 자연현상인가 사회현상인가? 예, 여러분들 시간의 흐름에다가 초점을 두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하느냐 하니까 측정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선생님이 측정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두었습니다. 형광펜으로 한번 그어볼까요? 예, 측정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이 아니죠. 자연이 알아서 측정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한 행위를 우리가 측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측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회현상입니다. 측정이 핵심이죠. 그 다음 니은을 보겠습니다. 중력이 큰 해안가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중력이 큰 해안가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여기에서는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어디를 봐도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니은은 바로 무엇이냐? 자연현상입니다. 자, 디귿을 읽어보겠습니다. 중력으로 인한 시간 지연 현상을 활용한 것입니다. 중력으로 인한 시간 지연 현상, 여기까지는 자연현상입니다.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활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활용에다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쳤는데 역시 형광펜으로 그어보겠습니다. 역시 활용한 것도 인간의 의지겠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디귿은 사회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당위법칙을 따른다. 자, 이런 문제 여러분들 너무 많이 풀어봐서 이제 선생님이 따로 풀어주는 게 민망합니다. 고3 학생들에게요. 자, 선생님이 형광펜을 그어 놓을 테니까 형광펜 그은 부분에 대한 특징만 개념 구분을 잘하면 됩니다. 당위법칙. 예. 당위법칙이란 뜻은 무엇이냐?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마땅히 자연에 우리가 당위성을 둘 수 있습니까? 자연이 어떻게 마땅히 뭐뭐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죠. 사회현상이죠. 인간은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예. 사회현상입니다. 확률의 원리. 역시 사회현상이죠. 자연현상은 확실성의 원리죠. 그 다음에 가치 함축적. 예, 역시 사회현상입니다. 자연현상은 가치가 없죠. 뭘 가치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편성과 특수성. 예, 보편성은 자연현상이죠. 사회현상에는 보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헷갈려하는 부분이죠. 이제는 틀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사회현상에는 보편성과 특수성 두 가지 특성이 모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결혼이라는 풍습이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보편성입니다. 특수성. 그러한 결혼 풍습은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죠. 나라별로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특수성이 나타난다. 그 다음 인과관계. 5번에 인과관계를 보니까 여러분들 인과관계 하면 자연현상이죠. 당연한 건데 근데 우리 사회현상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까?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선지에서 지금 나타난 걸 보니까 분명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현상과 자연현상 중에서 인과관계가 더욱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자연현상이죠. 원인과 결과가 정말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자연현상입니다. 우리 사회현상도 인과관계가 있죠. 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성적이 잘 나온다. 인과관계죠. 공부의 양이 원인이고 결과는 성적입니다. 하지만 자연현상만큼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죠.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정확하게 성적이 나왔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인과관계는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밑에
선생님 2번 문제가 있는데 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카메라의 위치를 살짝 이동하겠습니다. 예. 밑에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문만 보면 됩니다. 밑줄 친 기역 리을의 현상. 예, 이게 뭐냐? 이것만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선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예. 기역을 보니까 성층권의 오존은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을 흡수한다. 여기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외선 흡수하는데 인간의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외선 흡수하고 싶습니까? 피부 나빠지는데 밖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자외선을 흡수하게 돼 있죠. 예. 우리의 의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니은에 보니까 살균 작용을 하는 것이다. 예. 아니, 이런 자외선을 흡수해서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해. 또한 오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존은 살균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오존이 살균 작용하는 것은 당연한 자연현상이죠. 그렇죠? 예. 여기 인간의 의지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디귿을 한번 볼까요? 호흡기와 눈을 자극해 질병을 유발한다. 예. 질병을 유발하는 게 우리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죠. 리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선생님이 예상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요. 항상 핵심이 되는데 동그라미를 치면 좋겠습니다. 자, 색깔을 그어볼까요? 예상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겠죠. 예상을 빼고 나면은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것이다. 예,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쁘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상해 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 선지가 쭉 1, 2, 3, 4, 5번 있는데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1번의 존재법칙. 그냥 존재법칙 쌤 줄만 안 꺼볼게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길 가다가 돌멩이 본 적 있죠? 돌멩이가 왜 거기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습니다. 마땅히 거기 있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하죠. 2번은 뛰어넘고요. 3번을 보면은 확실성의 원리 아까 자연현상이라 그랬죠. 4번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데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이 경험적 자료라고 하는 것은